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이종섭 대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25일에 그 6개 나라 공관장 회의가 있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한겨레가 어제 보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25일 회의를 어제 확정했다는 거야. 20일에. 귀국한다 그래 놓고 그 이후에 확정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정확하게 그렇지.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귀국한다는 그림부터 만들어 놓고 그 사유를 그 뒤에 만들었단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4월 22일에 주요 공관국이 아니죠. 공관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더 많은 나라 공관장들이 실제로 다 모이거든요. 서울에. 그게 있어서 원래는 4월 말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서 25일 회의를 하나 더 만들었어. 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공관장 회의 하니까 제가 공관장이 뭐길래 저렇게 회의를 막 지금 만들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뭐 대사, 영사, 공사 다 합친 말이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책에 남기신 얘기가 일단 크크가 두 개가 있어요. 공관장이라고 잘 안 쓰시거든요. 잘 안 쓰시거든요. 네. 크크가 나왔으면 일단 다시 한번 내 말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재고를 해봐야 돼요. 크크 두 개인 다음에 근데 큰 문제는 없는 단어인데 일단 가져와봐. 암튼 해보죠. 암튼 해보죠라는 데서 저는 교수님의 인격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그 큰 그림을 이제 깨닫는 것 같아요. 뭐가요? 봉담 안 할 수 있겠다. 근데 네. 공관장이 영사, 공사, 대사를 그냥 다 합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공관장으로 무슨 의미로 느껴졌었어요? 저는 뭔가 대사보다 되게 뭔가 더 하나 높은 건가? 그냥 단어 자체가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한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냥 공공기관이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이거 해외 공관. 공관이라 그러던데. 공간. 그러니까 해외 공간의 줄임말인데 공자는 말 그대로 이제 공식적인 이제 관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 원래 외교 용어예요. 네. 외교 용어에 이게 뭐냐면은 그 프랑스 말로도 있고 이게 뭐냐면 셰프 드 미숑인가 그래가지고 뭔가 대사들, 그러니까 뭔가 특별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 뭐 이런 정도의 뜻이야.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사관, 공사관 맞아요. 이런 걸 말해. 영사관 이런 거. 그걸 다 합쳐서 그냥 공관이래요. 그렇죠. 그럼 합쳐서 공관이라 그래요. 그럼 공관장 회의는 네. 해외에 나가 있는 네. 그런 기관들의 장들의 회의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로 해. 맞아요. 끝났네요. 그럼 이거 좀 여쭤보죠. 네. 공관장 회의는 보통 어떨 때 열립니까? 어떨 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거. 일상적으로도 만나요? 주기적으로. 근데 네. 한겨레가 이번에 25일 회의가 급조됐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그렇게 큰일이 아니어서 그냥 회의하면은 지금까지는 항상 화상 회의를 했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화상 회의가 오래전부터 이미 기술 도입. 그리고 또 하나 네. 다음 달에 공관장 회의가 이미 잡혀 있었다. 그게 엄청 큰 공관장회예요. 네. 주요 네. 공관장 회의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실제로 서울에 다 모인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건 큰 근데 거야. 6개만 모이는 거 자체, 6개국만 모이는 거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래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화상으로 한다 이거지. 근데 네. 지금 이종섭 대사를 귀국시키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우리 말고 5개 나라 대사들은 귀찮게 생긴 거야 지금. 그렇지. 이걸 일정을 만들어. 일도 없는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네. 들러리가 되는 거죠. 어떤 네. 면에서. 근데 내가 보면. 진짜 화나는 건 그래도 명색이 공관장들의 회의. 모임인데 이분들 일반석 타고 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 돈 내줘야죠 또. 1등석 타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비행기 값이 저는 아직도 1등석 타고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가슴이 떨려서 결제를 못 누르겠어. 어딜 가본 적이 없죠. 네. 1등석이든 2등석이든. 바닥이 다 드러나는구만. 뭐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제주도 가거나 네. 아니면은 부산에 이제 행사 있어서 KTX 타고 갈 때요. 저 아직도 우등을 잘 못 눌러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게 있지. 네. 예, 예, 예. 왜냐면 우등 타도 돼. 그렇지. 얼마 차이도 안 나. 네. 솔직히 그 돈 있어요, 저. 근데 못 누르겠어요, 이거를. 네. 요거 하나 팔면은 평생 우등 탈 걸? 아 입이 근질근질하네. 내가 아까 들었는데 좀 시계에 대해서. 자산은 개뿔. 야,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 앞에서 긴장을 놓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시계한테 올려놓지 말란 말이야. 원래는 되게 자랑스러운 시계거든요. 이게. 네. 하지만 네. 저는 1등석 탈 돈 아껴서 이거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거역다님이 이 얘기를 오케이. 하는 이유가 그 네. 공관장들 그 다 5개국 나라 불러들이려면 세금을 쓴다는 얘기 하나 지금. 그렇지. 이 그게 얘기를 너무 열받아 나는. 네. 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있잖아요.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교수님도 어디 해외 나가실 때 1등석 타세요?
1등석 타본 적도 없죠. 그죠? 기껏해야 비즈니스석 같은 건데 네. 비즈니스석도 되게 비싸잖아요. 네,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은 원래 자기 돈으로 타는 게 아니라 네. 회사 돈으로 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라고 하는 거죠. 예, 비즈니스석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등급에 따라 이제 다 나누는 거니까. 네. 이게 마침 무슨 돈 많은 사람 타는 대로 돼 있는데 네. 공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싼 데 타지 말고 가는 동안 일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즈니스인 거야.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하는 비즈니스를 이용할 때는 그래서 거의 없죠. 네. 당연히. 없죠. 예. 그리고 해봤자 그냥 마일리지로 그냥 예. 간다거나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뭐 예. 이런 거죠. 예. 예. 근데 이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비즈니스랑 아니 비즈니스래. 1등석이죠. 1등석으로 계산해봐. 이게 얼마? 이것만 다 합쳐도 한 1억 대.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 변명하려고 허공에다 돈 1억을 쏘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는 약간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남용한 것 같아요. 이 이종섭 대사 귀국을 만들어 주려고 네. 너무 이거 남용 아닌가? 권한 남용.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언제나 야당 쪽이 집권당 쪽에 특히나 정부 쪽에 세금 낭비부터 해서 네네네. 온갖 거 문제 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 공무를 할 땐 돈 써야죠. 아, 그럼요. 필요할 때 당연히 1등석 타야죠. 필요한 절차라면 얼마든지 써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 외교든 대사나 이런 쪽은 네. 이게 국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많이 써서 그 잘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시시콜콜 이제 뭔가 핑계 잡고 트집 잡고 이러는 건 전 안 좋다고 보는데요. 네, 네.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불필요한 데는 쓰지 않는다야. 그렇습니다. 맞아.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갔을 때 그 혼자 도시락 먹는 장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 그러면요. 저기 조중동에서는 이것도 왜 대통령 혼밥한다고 이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욕했지만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혼자 밥 먹는데 어떤 외교적인 모임이나 만남 자리도 아닌데 가가지고 수백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일부러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예. 먹는 음식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세도 훌륭하고 아끼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써야죠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내심 좀 그래도 아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네.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빌려 타지 말고 네. 그 돈이 더 들어가니 아예 한 번에 사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쓰게 합시다. 네. 못하게 했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기가 타는 것도 아닌데. 그치. 저는 그런 건 쓸 때 쓰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돈을 아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때는 막 트집 짰다가 검찰총장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펑펑 써대고. 와, 특활비 어마어마하다. 아니 그거를 진짜. 도대체 미국의 FBI를 왜 만나러 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센 거짓말이잖아. 하나도 공개 안 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그 왜 간 건지.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인사검증 잘했나? 개판 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쓴다라는 전제를 지키면 공금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여도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이번은 진짜 쓸데없는 거잖아. 그냥 그렇지. 허공에 날린 거야, 진짜. 네. 그냥 그 항공사들 보태준 거예요, 그냥. 야, 1억 갖고 가라. 이거야. 그리고 또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보낸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불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기도 전인데 이게. 난 솔직히 말하면 불러드리는 게 더 웃겨. 네. 그러니까 이게 귀국이 오히려 더 웃긴 더 웃긴 그림이 거야. 지금 10일 만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4월 말에 들어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공관장 회의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여권에서 뭐 목소리가 나오니까 10일 만에 불러들였고 25일 회의하고 총선 이후까지 있겠대.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총선 이후까지 있으면은 결국 4월 말에 있는 그 회의 때까지 있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한 달 내내 있겠다는 소리야. 그렇다니까. 아니 임명되자마자 온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한 달 내내 여기 국내에 머물게 할 거면 애초에 왜 보냈냐 이거죠. 나갈 때는 또 얼마나 핑계를 댔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 오라고 해서 결국 왔는데.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또 왔다고 뭐라 그러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애초에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립이 되지만 중요한 건 오려면 제대로 오라는 거야. 그렇죠. 네. 자르든가. 네. 네. 임명 처리를 직접 하든가. 임명철을 하든가 아니면 뭐 유보를 하든가 네. 말 그대로. 예. 아직 저 신임장을 안 줬으니까. 대체하든가. 네. 그렇죠. 사실 다른 사람은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 그 사람한테 뭐 자리 주고 싶으면 나중에 주라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신용을 하는 거잖아 이게. 맞아요. 보여주기. 그래서 난 기분이 나빠. 맞아요. 이걸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네. 생각을 하나? 네. 해결.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 이거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갖고 온 단어랑 거담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안산 어린이 평화공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저희를 괴롭히던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네. 다 해결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해결이라는 말을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오늘 다 해결됐습니다. 예. 그렇지. 결국 오늘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정말 제가 처음 쓰는 표현입니다만 그 되먹자는 쇼맨십이 얼마나 센가. 결국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결국 마침내 오늘에 와서야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알맹이가 1도 없어요. 거기에 정작 넣고 싶었던 건 나아진다. 네, 그렇죠. 내가 해결했습니다. 예. 내가 귀국시키라고 했더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야, 오늘 정치위원님께서 교수님 아주 살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근데 이게 살벌하게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재밌었어요. 네. 살벌한 것도 살벌한 건데 네. 너무 웃겼어. 예.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있다. 네. 아이가 아주 못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묻지 마. 내가 해결했잖아. 도스태핑 안 해줄 거야. 대통령이십니까? 도스태핑을 왜? 아무튼 해결이라는 단어는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문제거리가 있는데 해결이라는 단어는 그럼 언제 쓸 수 있는 걸까? 그렇죠. 네. 가령 이제 뭐 집에 수도관이 하나 터졌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1차 수도관을 더 이상 물이 새거나 얼어 터지지 않게 1차 방수 처리를 했다. 1차 해결이잖아요. 2차 수도관을 교체를 했다. 3차 수도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내가 돈을 다 벌어서 보전까지 다 했다. 완전히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고 내 경제 상황까지 다 그전으로 되돌렸다. 어느 시점에 해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적절할까? 네,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제가 요즘 왔다 갔다 합니다. 자꾸 철학으로. 예. 해결과 그러면 끝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모호한 단어네요, 그죠? 그렇죠. 원래 시작과 끝은 생각보다 모호해요. 되게 복잡한 얘기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공적 사건이고 뭐라 할까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말한 시점은 아니다. 그럼 봉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의 시점은 언제예요? 저는 어제가 아니죠. 방금이죠. 어제가 아니고 아까 정치 번역회 할 때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해결됐다고 하려면 일단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려면 조사를 받고 네. 아니면은 입장 표명이라 하든가 입장 표명 아니면 소환. 근데 소환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최소한 그런 들어온 이후에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야 우리가 해결을 논할 수 있는데 최소한 어제는 아니다. 근데 이미 들어와서 입장 발표는 했죠. 1분 얘기하고 갔더라고요. 네. 근데 입장 발표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변명이죠, 사실상 변명. 대답을 안 해준 것이라서 네, 네. 뭐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가버렸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저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내일 임명 처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해결을 논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다 지금 상황. 근데 이거는 임명 철회까지 가도 해결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임명 배경을 뭐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해결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은 지금으로부터 너무 멀잖아요. 멀죠.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이 해결은요,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압력이 외압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에 대한 조사가 끝나서 누가 외압을 했는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1차 해결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네. 딱 그거야 해결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네. 사회적 참사가 있을 때 맨날 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네. 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네. 근데 만약에 진상 규명을 했는데 책임자가 없거나 책임자가 처벌될 만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도 해결이지. 그렇잖아요. 진상 규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하거나 또는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마감하거나. 네.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그래요. 네네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책임자 처벌까지 가는 게 해결이죠.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이게 푸는 것과 맺는 게 같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맺는다라는 건 끝낸다라는 뜻이고 네. 푼다라는 건 문제가 설정이 된 거를 답을 마련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을 마련해서 그걸로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종결을 짓는 거죠. 답이 마련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해결이란 말이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정말 자랑하고 싶었다면 물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제가 좋게 표현하자면 네. 해결의 실마리를 연 거지. 일단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소환 조사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사실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 뭐 종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복잡하게 꼬인 것을 일단 풀기 시작하는 그 매듭의 끝을 찾은 거지. 끝난 게 아니라 끝을 찾았을 뿐이야. 굳이 좋게 평가하자. 그것도 최대한 좋게 봐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이걸로 끝입니다잖아요. 그렇죠.
우린 여기서 더 뭐 할 생각 네. 없고 문제가 풀렸고 끝이래. 끝이다. 네. 그럼 이게 그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여기서 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이게 기분이 나쁘고. 끝이구나. 사람을 뭘로 와 보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자꾸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 이제 국민적 눈높이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국민 눈높이 맨날 하는 얘기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문제 내고 스스로가 답을 내. 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동입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해결됐습니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키를 높였거든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언어 유희의 마술사네. 예.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인 줄 알아.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거 진짜로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득달같이 뛰어나와서 얘기를 한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일단 굉장히 급하다. 급하다. 그렇죠. 이 사건을 그러니까 해결이란 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총선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튀어나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급한 것과 우습게 본 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약간은 몰려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네. 근데 몰렸다라고 해서 사람의 사고가 막 극단적으로 좁아지진 않잖아요. 좀 몰렸다 그래서. 예. 그러면 아예 전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를. 그렇죠. 예. 아까도 이제 다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뒤에서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요. 자기 지지그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무슨 말을 해도 오케이 해줄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불안해하니까. 예. 예,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들어올 겁니다. 예. 어. 요 정도면 이제 아마 땡일 거예요. 이제 총선은 잘하면 이제 여론이 바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의 본질적 해결의 문제라든가 말 그대로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불안해하는 지지자들에게 네. 제가 잘했죠. 네. 여러분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 요 얘기를 하는 거라. 기가 막히게도 또 그 말을 한 현장이 실제로 네. 유세 현장이었으니까 네. 더더욱 듣는 사람들이 그렇죠. 불안해하는 지지자들이 가능성이 높다. 전 국민보다는. 그러는 자리에 또 근데 특성. 희한하네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도 거기 모여있는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찍을 거 아닙니까? 응? 거기 모여있는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찍을 물론 사람들이-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불안할 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가도 불안한 거예요 원래. 가도 불안하고. 아, 우리가 질까봐? 예. 예. 불안하니까 확인하러 왔을 수도 있고 아. 또는 불안감이- 동원됐을 수도 있고. 그 불안감이라는 게 또 투표장에 안 나가게 하는 그런 네. 기능도 있죠. 그리고 요 사람들은 나와 있지만 네. 다른 안 나온 지지자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기자들이 찍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내 시선을 넓히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요만하게 만들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한 지적. 네. 네. 모든 문제를 축소해 버려. 네. 그래놓고 요만하게 세상을 만들어놓고 요만한 해결책을 던진 다음에 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결책이라는 게 보는 사람은 더 열받게 만들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파 한 단 875원 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이미 다 알았겠죠? 각하 거기 가서 마트에 물건이 몇 개인데요. 수천 개잖아요. 그 중에 하필이면 파를 들어? 그렇죠. 동선 다 정해져 있죠. 그치. 사과하고 파 한 단 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런 쇼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본인들의 의식 세계하고 일치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까 네. 교수님이 그 하나로마트는 테마파크였다는 대통령을 위한 테마파크. 이야 기가 막히네 진짜.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건 수사가 사건 수사가 그렇잖아. 사건 수사도 그래서 그런 거야. 죄를 만드는 거지. 좁혀서. 근데 이 영 안 만들어진다면 버리는 거고. 아, 시간 내에 예, 특정 목적을 가지고 네. 이른바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왁구를 맞추는 그렇죠. 거죠. 대단히 문제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축소시켜서 말 그대로. 그렇죠. 그 틀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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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 왁구라는 말을 제가 굳이 쓴 이유는 네. 이 틀이라는 우리 말은 너무 좀 고상해. 네. 이분들에게 써주기엔 너무 고상해. 너무 고상해. 마치 그 세계에서 쓰는 그 어떤 약간 업계 용어처럼. 그렇지 업계 용어처럼 느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왜 흔히 누가 돈을 횡령했다 이러고 안 하고 슈킹 쳤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말맛이 있거든. 네. 그래서 쓰신 건데 그러면은 왁구도 정해져 있어. 누가 죄인인지도 정해져 있어. 그럼 애초에 수사를 왜 합니까? 이제 결론이 결론은 맞추려고. 정해져 있고 어. 아까 우리 얘기한 공관장 회의를 뒤늦게 만든 것처럼 그렇죠. 이유를 뒤늦게 끼워넣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방식이 전부 이런 식이에요. 네.
되게 구색 갖추고 네.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이 네. 사실 정치 권력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게요. 예.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네. 예. 특정 그룹만 상대하는 게 아니야. 범죄자만 상대하고 판사만 상대하고 이게 아니라 네. 이른바 업계에 좁은 룰이 있는 데서 그 업계라는 게 물론 무서운 데긴 하지만 좁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 좁은 데서 통용되는 몇 가지가 네. 밖으로 끄집어내면 다 통용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맞아. 이것도 너무 오만한 시선인데요. 오만하죠. 네. 네. 그런데 집권 여당은 오만하면은 뭐 언제나 국민 이런 얘기 심판을 그런 거 받아야 하잖아. 네. 그때 국민을 모르는 거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죠. 네. 국민이 되게 조작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 하기사 근데 검사일 때는 이게 조작이 다 됐잖아요. 됐죠. 되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언론 몇 사람 몇 개 조정하면 먹혀. 그 언론이 또 쫙 때렸더니 또 먹혀. 맞아. 막 여론 조작도 해주고. 결국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론이 내가 요만큼 조작한 거로 다 먹혀. 그런 생각을 했겠지. 세상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어요. 우스워 보였죠. 근데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정치라고 하는 건 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주권자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고. 아까 교수님이 정치 번역계 설명해 주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 세계라는 것 자체가 네. 법을 집행하는 사실 굉장히 실무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세계 자체가 입법부하고는 굉장히 입법부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좁은 세상이다. 성질이 다르죠. 애초에 세상 자체가 좁은데 그 세상을 통할하던 자기가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룰과 그 권한으로 그 생각으로 입법부로 왔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먹힌다는 거지. 입법부의 세계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증이 생겨나는데요.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럼 그분들은 정당 활동을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 거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났죠, 그래도. 그 결과로 그 시각을 얻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네. 뭐 굳이 뭐 특정 정당에서 얘기하면 지금 개혁신당에 계신 김용남 의원 이런 네. 분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정치인처럼 행동해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치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네. 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금도를 항상 지켜요, 그분은. 네. 매부쇼에 나와서 아무리 망가져도 그 금도를 넘는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방송 패널로 애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방송국에서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만한 정치적 발언을 잘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박지원 전 원장. 아 그렇죠. 네. 전형적인 정치인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훌륭하죠. 약간 올드보이에 가까운 스타일. 올드보이 얘기하면 스마트보이라고 그러는 거죠. 발끈하십니다. 예. 근데 이때 올드보이라고 하는 건 올드스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구식의 정치죠. 사실은 약간은 그 보스 정치 밑에서 이루어지는 물밑 정치에 굉장히 강한 분이니까. 네. 근데 이분이 타고난 정치적 감각이 있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네. 맞아. 그래서 내가 바싹 엎드려야 된다는 건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리고 그 타이밍도 너무 잘 알아요. 알죠. 언제 엎드려야 맞아, 되는지. 맞아. 그 양반 봐봐요. 지금 낌새 이상하니까 바로 매부쇼 나와가지고 가장 비웃음 당하는 자리에 자처해서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납작 엎드리는 마다하지 거거든. 않아요. 네, 비웃음거리가 되는. 진짜 납작 엎드리는 거야. 네. 그러면서도 또 용산을 향해서 선 넘는 발언은 안 해요. 하지만 모두를 즐겁게 만들죠. 그러니까 호감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노련한 거죠. 그게 정치거든. 네. 제가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한 이유가 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물론 정말로 막 네. 이제 시대적 의무감에 네. 정치는 이런 걸 해야지 하면 하겠죠. 네, 네. 할 텐데 그렇게까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정치는 사실 그런 자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올드스쿨이건 아니면 뉴스쿨이건 간에 네. 기본적으로 바짝 엎드릴 줄 알고 이렇게 구부러질 줄도 알고 네. 이 구부러진 권력을 향해서 구부러질 수도 있지만 네. 주권자의 권력에 대해서 구부러질 줄 아는 건 되게 좋은 미덕이에요. 그게 왔다 갔다 한다 사쿠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 그게. 맞네요, 진짜. 그렇지. 아니, 정치인이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 그게 왜 대중 정치인이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 특히나 민주주의 정치는 네. 그런 정치인들을 필요로 해요. 그런 게 직업적 정치인이야. 네.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윽박 몇 번 지르는 그런 게 쌓이면은 네. 이게 우리들한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숙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를 주권자로 대우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사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르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로 허리 굽히던 그 모습하고 그렇지. 이게 중첩이 되면 다르죠. 네. 야, 저 사람은 위를 향해서는 저렇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국민들 상대로 기자들한테는 윽박 지르고. 윽박 지르고. 사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기자들한테 절대로 윽박 지르지 않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네. 기자들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렇지. 기자들을 마치 그 특정 이유로 무시하거나 나보다 급이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죠. 아, 분명히 급이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게 느껴져요. 네. 아, 그럼 기자도 그렇게 보는데 일반 국민은 그러니까. 오죽하겠냐고. 그렇죠. 되는 거죠. 속마음에는 안 무섭거든 국민이.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세계관이요. 저는 이준석 대표도 동일한 세계관을 살짝 공유하는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준석 대표는요. 네. 그나마 그래도 정치물을 오래 그렇지. 먹었어. 네, 정치적 감각이 있죠. 네, 그래도 그나마 오래 먹어서 네. 타고난 기질이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네. 건방짐도 있고 네. 그나마라도 이렇게 약간 이게 팔랑거릴 줄 알거든. 그리고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전 봐요.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지 않다면 지금보다도 더 아마 움직일 거야. 네. 그리고 그게 잘 장착이 되면 뭐 나름대로 정치도 살아남겠죠. 안 되면 이제 끝나는 거고. 아니 그 이번에 개혁신당 만들어서 나갈 때 그 내가 이 정도 글을 남기면 사람들이 이걸 다 진짜로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 당원 모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며칠 만에 4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 구글 폼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 구글 폼은 솔직히 구글 한번 몇 번 만져본 사람은 다 개나 소나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글 폼 명단에 나도 들어가 있어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명단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마치 돈 안 들이고 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경제적이고 막 유연한 사람이다. 시대에 발맞춘 사람이다라는 걸 막 빵빵 내지르는 용도로 썼단 말이야. 구글 폼이 그리고 정당 실제로 만들 때 그게 발기인 명단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정당 명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 수칙인가 그건 또 다른 당 민주당 거 뺏겨왔잖아요. 급하게 만들었죠.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한편에서는 시민 내지 대중 그리고 네. 또 한편은 정치인 얘기를 할 텐데 네. 일단은 정치인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네.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시민들 무서운 줄 알고 네. 필요할 때 납작 엎드려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게 비록 틀린 소리라고 당장 생각이 들더라도 압도적인 힘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시민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시민 비난 되게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의외로. 네. 맞아요. 당신들이 무식해서 그렇고 뭐 개딸이라 그렇고 뭐 맞아요. 강성 지지층이라 그렇고 그러든 아니든 그 강한 어떤 집단적 분노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울어야 돼요. 그렇지. 예. 예. 설득을 하건 무릎을 꿇건 하면 어떠건 간에 결과적으로 끌고 오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자기 안 찍어주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치인의 자질이에요. 네. 두 번째로 네. 그래서 정치인은 그래서 이제 건방지면 안 돼. 네. 네. 건방을 타고나야지 물론. 네. 정치인은 자아비대증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그 비대한 거 안에 국민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난 게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나는 거죽이었던 거야. 내가 비대한 건 거죽만 비대한 거지 내가 비대한 게 그릇이구나 아니거든. 그릇. 네. 그러면 이 관종의 마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야 돼. 그래서 숙여야 되고. 그래서 가는 거야. 적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담아야 끌고 가는 거 그렇지. 아니겠어요? 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릇론이구나. 그럼요. 누구나 타고난 그릇이 있는데 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국민의 절반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군요. 적어도 절반은 넣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어쨌든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어느 지역을 가든 과반은 얻어야 당선이 되는 거니까. 더 넓으면 물론 100%를 해야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과반의 지지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담아야지. 대통령이 된다는 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릇이 억지로라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늘어나려면 탄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박살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제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방질 수 없습니다. 세상 무서운 거 알고 네. 권력 무서운 거 알고 네. 결국에는 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건 알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가 있다고 욕하죠.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버려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지지의 어떤 성격은 물론 여기서 버린다는 게 옛날처럼 뭐 배신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여기서 버린다는 거는 길을 벗어났다라고 느꼈거나 네. 예. 아니면 이를테면은 효용을 다해. 이를테면은 대통령 시켰어, 당 대표 시켰어, 오케이 됐어. 할 만큼 했어. 예. 그럼 그 사람이 뭐 죽을 때까지 뭐 대표님 이러면서 따라다는 게 아니라는 그렇지. 거야. 예. 그냥 좋게 기억해 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진짜로 배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는 대체하는 거죠. 당장 지금 다른 대통령이 필요한데 네. 여기 붙어가지고 상황한테 붙어 있겠어요? 그렇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좋아했던 분이 거기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옮겨가잖아요. 그게 시대 정신이군요. 그럼요. 이게 권력이 교체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네. 근데 사람은 착각해. 이게 나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한다고. 음. 그러면 진짜로 문제가 그게 생겨요. 위험해지는 거죠. 요번에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떨어진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물론 석여치는 구석도 일부 있었고 네. 말 그대로 위인설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당원 투표에 하는 방식이 어떤 게 옳은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맞아요. 있어요. 그쵸. 하지만 자신이 지지를 받지 못해서 끝난 거는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렇죠. 어떤 방식이든 어떤 이유로든. 그렇죠. 예. 어떤 이유로든.
그 지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다른 사람을 만들어낸 그 나를 떨어졌으면 내가 음모에서 떨어진 건가? 그걸 못 얻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판을 누가 짰든 간에 일단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건방지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야. 맞아. 여기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 어떤 방식이든 어쨌든 당원 또는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그게 당락이 결정된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에 대한 어떤 숙연함, 그렇죠. 존경심이 조금이라도 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적어도 네. 그런 게 예를 들면 몇 사람 이렇게 조작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네. 사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샘플 수 커지면 커질수록 네. 좋은 표집들이 만들어지듯이 예, 예. 지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 맞아요. 네.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를 생각을 해야지. 네. 그게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 잘해주신 게 절차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다. 그건 별도로 봐야 되는 거죠. 별도로 그 봐야죠. 예. 절차가 다르게 이상하다 해결해야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왜 상황마다 지역구마다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이상하다 결론이 나면 당내에서 다음 선거 때는 일관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일관적이 아니었던 뭐든 분명히 거기엔 당원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당원들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인데 그 결과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선 그거를 밀고 들어간 사람은 또 밀고 들어간 사람이 또 착각해. 내가 마치 굉장히 잘나가지고 현역 의원 제껴버린 것처럼. 네, 청원원 의원 빡 제끼고 신인으로 빡 등장해가지고 당원들 빡 인기 끌어모은 것처럼 웃기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수단으로 선택된 거예요. 수술 그 도구 냉정함을 인정해야 돼. 맞아. 수술 도구 중에 하나군요. 당연하죠. 이건 골프 칠 때 그 퍼트 고르시 골프 용어를 모릅니다. 골프채 골라 치듯이 이 상황에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고. 그럼요. 그냥 잘 드는 칼이라고 느껴져서 잡아준 것일 뿐이야. 이거를 딱 던지면 이 칼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칼이에요. 칼이 혼자 움직여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결과적으로는 바꾸고 싶은 방향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를 이끌고 싶은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들하고 일치하는 데까지만 정치인 역할을 하고 그렇죠. 내가 쓰임이 다 했다라고 하면 물러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일 텐데. 오, 당연하죠. 근데 나 그렇게 물러나는 사람 몇 명 못 봤거든. 그게 자꾸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 아.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왔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굳이 잘한 게 있다면 네. 내 그릇에 그들을 담은 거지. 그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 담아서 같이 움직여 준 거지. 그건 잘했겠죠. 예. 근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닮아요 놀자 자꾸 영화 얘기하니까 영화 유튜버 같아요라는 댓글 달지 마요. 댓글 달지 마. 경고했어요. 달지 마요. 닮아요 놀자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서 그래요. 물에다가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어떻게 가득 채울 거냐. 그러니까 막 건달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항아리를 가져다가 통째로 연못에 던져요. 맞아. 기억난다. 예. 그때 스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깨진 독 같은 너희들을 내 안에 던졌을 뿐이라고. 그렇죠. 예. 멋있는 대사지. 예, 정말 그래서 내가 닮아야 놀자를 그냥 조폭영화로 생각을. 난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1편은 훌륭한 영화. 굉장히 예. 철학적인 영화예요. 예. 예. 근데 정치인의 역할이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 깨진 항아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와,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철학을 갖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너는 물론 생각합니다만 네. 이 정도 수준의 깨달음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그건 정치 잘못한 거예요. 와우. 어느 순간에선간 다다라야 돼. 어느 순간에선간. 그 만약에 출발점에서 그 순간이 한 뭐 마라톤 풀코스 42.15km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100m도 못 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 거꾸로 뛰고 있지? 지금 경기장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야, 마라톤이 뭐 이렇게 기냐? 한 200m 뛰면 되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맞아. 예.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들께 여기서 시민은 개별의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은 언제나 옳거든요. 집단으로서는. 네. 예.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조차도 그 잘못이라는 게 역사적 올바름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반성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별의 시민한테 말씀드리는 거, 당원이 됐건 권리당원이 됐건 누군가네. 네. 내가 그래서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만들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나 혼자서는 솔직히 못 하잖아요. 나는 그냥 거기에 한 표 얹은 거야. 네. 근데 마치 내 한 표가 물론 효능감을 가질 필요 있고 그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내가 이 한 표 얹어서 얘를 댔고 내가 원하긴 하면 얘도 떨어뜨릴 수 있고 얘도 밀어놓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효능감. 그렇지. 똑같은 문제로 오만한 거야. 네. 우리는 시민으로서 시민의 선택으로서 네. 시대 정신으로서 올바를 뿐이지 네. 내 개개인이 올바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오픈된 토의나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렇죠. 자신 의견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예. 내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착각해. 많은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해요. 예. 특히 모 채널에 가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채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선택한 그 이제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막 욕해요. 욕하지. 네. 너네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혐오와 또 이 반목이 커지는 역할도 해버린다는 거죠.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도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얘기도 이제 네. 마침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예를 들어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왜들 그랬냐 후회하지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애초부터 이게 특정한 정책 성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 우리 정치에 좋지 않다고 봤어요. 네. 시간도 들이지도 않았고 예. 그런 논리로 대통령이 된다는 건 사실은 좀 우리 민주정치에 별로 좋은 선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쨌든 대통령으로 만든 절반의 국민들의 선택을 전 욕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 그거를 다수로 결집해낼 수 있었다면 거기에 뭔가 옳은 게 있는 거예요. 좀만 욕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고 물론 잘못된 이유로 그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말 온갖 잘못된 이유로 다 모여서 50 이상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 상당히 비등비등한 차이로도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신 분들도 고민을 해야지. 그렇죠. 내 선택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 네. 왜 저렇게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집단이 다른 그렇지 선택을 반대쪽을 했을까? 선택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뽑힌 사람은 사실 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네.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취임하자 절반이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절반이 떨어져. 네. 거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네, 거잖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 어떤 국민들의 선택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기세랑 운이 무시 못하게 작용을 한 거겠죠. 네. 그리고 대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네, 내가 심지어 얘기했잖아. 전태일 열사 맞아요. 누님 만나러 가고 진짜로 난 이분이 그래도 노동운동에 대해서 이제 좀 전향적으로 되나라고 저조차도 착각했다니까요. 그때는 아마 진심이었을 거야. 네. 그렇죠. 왜냐하면 특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엔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그땐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지. 네. 와우. 저는 약간 그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 정신은 약간 쉽고 단순하고 감정이입하기 쉬운 것에 대한 갈구였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그런 요소가 있죠. 분명히 있고요. 되게 쉬웠거든. 네. 그게 중핵을 만든 건 맞아요. 네. 그게 나머지 불만을 붙이게 만들었지. 네. 그러면 그 중핵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저도요. 하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이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붙은 선택들이. 더 많이 붙었죠. 그러면 왜 붙었을까? 이 왜 붙은가? 여기에는 분노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정부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종의 분노들이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옳건 그런 건 간에. 여기도 속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 분노도 사실은 100% 완벽한 제대로 된 분노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선동된 분노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정도 규모로 모여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것. 아까 얘기하면 해결했어야 되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겉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금방 떨어져 나갔지. 지금은 다 거의 떨어져 나갔죠. 이 사람이 이거를 실현시켜 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척만 했구나. 네. 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선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거기에 붙어 있었는가라는 마음의 옳고 그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까지 다 해서 이 다수의 이 집단으로서의 시민이 대체제로 생각하는 리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번 총선도 있고 네. 총선 이후의 상황들도 보면은 그렇죠. 네. 확실히 그 어떤 시민 의식 아니면 그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게서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금방 실망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나라 그 맞아요. 87년 이후의 민주정치.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자기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요. 쉽게 안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엄청 빨리 떨어져 나갔어요. 거의 뭐 한 5개월 만에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이 30%대 지지율이 거의 취임 후 6개월부터 계속 됐을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시대 정신은 옳게 흐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네. 말씀하신 집단으로서의 시민이 뭔가 선택했을 때는 거의 분명히 옳은 지점이 있는 거다. 네. 그럼 그런- 이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콜레트럴 데미지에 대해서는 우린 그냥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런 굴곡을 거치지 않고는 민주정치는 굴러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조차도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는 애국자와 매국노들의 피로 자란다는데 근데 되게 아픈 사실이네. 우리가 국민 눈높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거나 또는 뭐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또는 국민 눈높이는 굉장히 자기 말의 그 좁은 세상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눈높이라는 걸 알겠는데 네.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께 나의 거죽과 그릇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담아서 가는 그런 정치인들도 그 안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이해관계가 겹치니까 어떤 여러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엄청 어렵죠, 당연히. 근데 또 그거를 알거나 어쨌든 합의를 시켜야 돼. 만들어야 그거를 달성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 이걸 뭐 매번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런 참사처럼 우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런 사회적 참사나 문제가 명확하죠. 사실 해병대원도 우리가 순직했기 때문에 참사와 비슷하게 그런 해결책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해결책을 우리가 상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정치인이 올바른 의미에서 국민 눈높이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좀 또 궁금증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되게 이상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전 도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민주정치의 기능이 이래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자,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쪽 편을 네. 한반도에서 제거해 버리면 네.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망하죠 일단. 그리고 바로 제거하는 것 망하지. 자체가 이상적인데 말도 안 돼. 제거가 안 돼. 그렇지, 안 돼, 안 제거가 돼. 제가 안 돼. 될 리가 없지. 빼놓은 얘기야. 있다고 치고 네. 만약에 예. 자 그럼 그 안에 또 뭐가 생길 줄 알아요? 그 안에 또 수박이 생기고 그렇지 또 갈라서 또 적이 생기고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생깁니다. 이게 정치예요 원래. 예. 정치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분별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성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방면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방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덕이에요. 맞아요. 이상이고. 그게 이상주의예요. 없앨 수 있다고 생각. 그리고 방면하는 건 현실적으로 대숙청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대단히 반민주적이에요. 그럼 레닌이나 하는 거지 맞아, 그거는. 학살이야, 네. 학살이지 그거는. 끌고 가야 돼. 네. 네. 왜? 뭐가 옳은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 네. 뭐가 옳은지 몰라요. 네. 지금 당장은 이런 결론이 나지만 되게 맞는 것 같고 저쪽은 엄청나게 틀리는 것 같지만 긴 시야로 보세요. 뭐가 옳은지 모릅니다. 네. 솔직히. 몰라. 네. 이거는 사후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대 정신은 그 시대에 보이는 게 아니야. 네. 끝나고 나서 보는 거지. 네. 그래서 미나리바의 부엉이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레닌이 아니라 스탈린이랍니다. 네. 네. 헷갈렸어요? 아 그러네. 다 끝나 봐야 뭔지를 뒤늦게 아는 건데. 뒤늦게 역사적인 평가로만 알 수 있는 맞아. 거예요. 네. 자, 그럼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좁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현실적인. 훨씬 더 것 현실적이죠. 같은데. 예. 네.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의 그 표현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건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요. 네. 맞아요. 되게 안 좋게 쓰이는 표현의 더 대부분이야. 합리하기 위해서 써. 그냥 차라리 그냥 민심이 낫고요. 그럴 바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느끼는 일정한 감각 같은 거예요. 보편적인 약간 합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이런 국방 장관 네. 그리고 대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지. 여당 안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크든 작든 다 잘못됐다고 그렇지. 느꼈죠.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해명을 보면 말다하게 그 고지 그대로 받아들여도 이상하지만 그렇지. 정말 100% 맞다라고 치면 오케이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안 믿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그렇지. 안 믿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들 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상병 건에 네. 대해서 조용하지만 이태원 건 이런 거 조용하지만 네. 사람들의 밑에 흐르는 정서는 그렇지. 어떤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게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다수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70% 60% 이런 거로 나타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세월호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 당시 세월호가 그 당시에도 세월호 부정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맞아요. 네. 철저히 박근혜주의자라고 네. 하더라도. 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내 대통령을 잃기 싫어가지고 그냥 고집 피우고 막 그렇지. 쓰는 거죠. 몽리를 부리고 이러는 거지. 네. 실제로 그 밑에 저변에 흐르는 건 솔직히 죽은 건 안타깝지. 그렇지. 그리고 네. 구조 못했지. 네. 그런 책임이 있는 있는 거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예. 음. 사실 그걸 인정해서 자기 지지자들이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인정 못하고 있으면 사실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네. 그걸 그러면- 인정을 안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지지자들도 마음 편하게 그래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지. 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해버리니.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동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쪽 극단적인 말에 끌리는 거군요. 예. 지겨워. 그만 얘기해. 예. 음.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거를 해야지 그나마 내가 합리화가 되죠. 그렇지. 위로가 되는 거죠. 저놈들의 문제인 걸로. 발버둥이구나 네. 그거. 네. 과잉한 행동이 문제인 거로 합리화가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멍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번에 저 의사파업 문제 보세요.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랬을 때 국민의힘 계열 지지자들은 의사편 들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바뀌었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데 지금 방식은 네.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게 정파적인 태도고 진영적인 태도죠. 네. 근데 이런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강고한 정파적인 태도, 강고한 진영적 태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국민의 보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요소예요. 아, 일단 그거를 배제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극단적 정파적인 생각을 일단 제외를 해야. 제외하고 사실은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런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느슨한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굉장히 상식에 한번 기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당 부분 상식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 이런 걸 좀 네. 기대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 정치 저관여자들이 상식에 기대서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난데 전칙 저관여자. 아니 너는 고관여자. 너는 정치 고관절이야. 아, 그러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는 또 아니네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자 우리 딴 거 빼고 그냥 쉽게 좀 얘기해 봅시다. 좀 심한 거 맞지 않소? 그럼 이런 대화 방식. 네. 좋아. 라고 했을 때 진짜로 딴 거를 제외해 놓고 나면 대부분 동의가 되는 어떤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 정도에 해당하는 마음이야. 네. 다만 흔들려 계속 얘가 이러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제가 저러면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대충 이런 것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마치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절대적인 선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눈높이 못 맞추는 놈들이고 나는 맞추는 놈. 키높이. 아니 왜 자꾸 중간중간에 그런 거.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솔직히 그 나이 때 남자가 키높이 신고 다니는 거 좀 웃기긴 해. 맞아. 나 한 번도 안 신었어요. 계속 말하고 싶기는 해 약간. 아니 내가 키높이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별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기 약점을 가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저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미우니까 놀리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키높이는요. 그렇지.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키에 대한 컴플렉스는 대부분은 10대에서 끝나고 넘어가지 않나요? 아닌가? 다 있나? 10대에서 내 안에 해결을 하지. 대부분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 태도를. 뭔가를 만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로 굳이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맞아. 돼. 그걸 깨달아 맞아. 알게 정확한 되지. 나의 마음이야 이게. 몇 번 시도를 해봐요. 맞아, 키높이 같은 거 몇 번 신어봤는데 맞아. 어라? 신발 벗으니 말짱 황이네? 맞아. 이걸 몇 번 걷고 나면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 키 작다. 대신에 난 키 말고 다른 게 더 큰 게 많다. 그렇지. 저는 큰 게 아주 많거든요. 받지 마 임마. 되게 많아. 큰 게 눈도 크고. 예. 코도 크고 네. 난 생각이 크다. 마음이 크다. 머리에 든 게 많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걸 그렇죠. 예. 보통 20대 깨닫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에요.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미디어 전관에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네. 그런 게 성장의 과정이야. 네. 그리고 이미 그건 지나쳤어야 돼. 오래전에 네.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교수님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에 기댈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통의 정서를 체화시켜서 내가 그것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인위적인 방식으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고.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 인위적인 방식도 너무너무 조그만 자기만의 세상이에요.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 덜 돼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맞아요. 마치 그거를 몇 개만 채우면 나는 완벽할 네.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하지. 네. 애초에 그거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거 안 해. 애초에 부족한 게 그게 아니거든. 그게 부족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키높이 신발에서 내려오질 못하잖아. 제가 이거를 일부러 얘기하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뭐 성형이 정신병적인 단계로까지 가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대부분이 나는 다 괜찮은데 요게 문제야. 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네. 요것만 고치면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하잖아. 딴 게 보여. 완벽하지 않네. 다 바꿨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다 바꾸고 나니까 얼굴에 인공미가 있어. 그럼 인공미를 없애는 수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80세 할머니도 화장하신다고 하는데 화장은요 내 단점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여성의 하이힐과 네. 제가 여성 남성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신을 치장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안 하면 물론 배제된다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사람을 약간 당황시키는 그런 관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거를 애써 벗어나는 거는 네. 다른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고 예를 들면 하이힐을 신고 그건 나이 든 여성들은 못 신죠. 건강 때문에. 맞아, 위험해. 아파서 안 돼요. 네. 그래도 뭔가 예쁘게라도 치장하고 이거는 사회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맞아. 네. 네. 보통의 경우는 서로 나를 그냥 되도록이면 단장해서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태도인 거죠. 예. 팬티 입고 사람 만나지 않잖아. 그럼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매너예요. 연장선이 있다는 거죠. 연장선이. 그거를 쭉 연장해 나가서 사회적으로 대체로 용인된 어떤 행위 양식이 있는 거예요. 화장이라는 게 남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남자는 이를테면은 되도록이면 멋지게 양복을 수트를 입는 수트를 입는다. 양복을 입는다. 양복에 대체로 이제 어깨를 좀 더 강조하는 어떤 양복을 입는다든가. 그렇지. 이런 맞아. 남자 어깨뽕 있어. 실제 자기 어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장을 입었을 때 확실히 몸매가 보정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있죠. 어떤 옷보다도. 예. 그러면 정장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성의 일부의 영역이 되는 거라고. 그거 했다고 와 인위적으로 꾸미고 말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너 평소에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애가 왜 정장을 입었어? 입을만 하니까 입어야 되는 자리니까 입고 온 거지. 생각해보시면 넥타이만큼 인위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왜 굳이 목에 좀 매고 다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 아무짝에. 그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관습, 예, 일종의 예의 네. 이런 거에 해당하는 영역이니까. 근데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죠. 요즘 노타이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거 또 변하는 거야 그 사회성이라는 거는. 화장도 언젠간 없어질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지금은 하는 게 어떤 공공의 약속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네. 그냥 일반적인 행위 양식이지. 네. 이게 뭐 비정상적인 행동의 양식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다고 키높이 하는 남자들 다 뭐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키높이로라도 내가 좀 자존감을 채우고 싶을 나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예. 있어요. 20대 아무리 많이 봐줘도 20대 후반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지만 30대부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데 부족한 건 그거 하나만이 아니거든. 그렇지. 내 언어 습관, 국민을 바라보는 눈,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 이거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이제 외로 닦고 채우고 할 것들이 훨씬 많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채우면 내가 예쁨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어린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쁨 받을 거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언론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그 칭찬해주던 그 완벽한 훈남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삘 받은 거죠. 뽕 받은 거고. 언론이 조금 책임이 있네. 네. 많지. 하도 외모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많지. 엄청 많지. 나는 언론이 50% 이상 잘못 있다고 생각해. 사실 오늘 그 지금 거담에서 살펴본 다 해결됐다는 발언이나 오늘 정치번역께서도 여러 번 했지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점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사실 책임 회피거든요. 네. 그냥 정치인인데 정치인은 자기가 안 한 일도 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판에 그러면 뭐만 했다 하면 다 자기가 안 한 일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네. 제 잘못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화적인 생각인데 지금 키높이랑 또 국민 눈높이 때문에 키높이까지 왔는데 그렇지. 어떻게 보면 키높이 깔창을 넣는 그 심리 안에는 이게 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맞추면 맞출 수 있고 거기에 고정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키높이는 그냥 상징적으로 쓴 거고요. 일부러 그럼 사장 남천동처럼 쓴 건 아니고 눈높이하고 키높이가 뭔가 통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눈높이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키높이는 자기가 높일 수 키높이 있다. 깔창은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도 돼.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깔창한다고 만들어지는 높이가 아니라고요. 근데 깔창 깔듯이
깔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맞아. 아 그러네. 내가 답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도 내고 답도 내가 낼 수 있어. 약간 그렇지.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어떤 성공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네, 그렇죠. 일종의 그 저기 뭐 템빨 네, 템빨. 높여가는 네. 과정이지. 내가 다른 건 다 네. 모았고 네. 이제 뭐 돈, 권력 다 손에 쥐었는데 이제 대중 정치까지 해가지고 아예 최고 자리까지 한번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어느 것 하나에도 진심이 안 느껴지죠. 약간 스펙처럼 보는구나 지금. 지금까지 해온 게 그런 거니까. 아, 씁쓸합니다. 재밌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분들이 정치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제 상식에 이 정도면은 내가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저 저축평론 그만할 겁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그때부터 그냥 영화 얘기만 영화 하면 할 네. 지금도 영화 하고 있어요. 나 홀딱 넘어갈 뻔했네. 나도 모르게 네 그때부터 영화 할 거예요. 이럴 뻔했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딱 정해서 집중을 하나에 해야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자꾸 영화를 봐. 예. 아, 참. 자꾸 영화를 봐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이씨. 교수님 안 계셨으면 지금 아우 저거를 아, 너무 웃기다. 예. 영화 유튜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시사 정치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시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오만한 생각이라고 하셔도 뭐 할 수 없습니다. 뿅뿅뿅님 네. 정치 평론가 거의 없다. 정치 평론 안 하겠다 선언.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네. 어머님이. 예. 거업 은퇴 선언. 이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한다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꼭 그쪽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가네. 그렇지. 야 이래서 시대 정신은 거스를 수 없는 거구나. 아, 재밌는 분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오늘 또 저희가 오프닝 토크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소담봉담은 이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 소담봉담은 뭐 자를만하게 그래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예, 앞에 예. 이제 오프닝은 못 자르게 얘기했는데 잘라 버려도 상관없지만 그건 따로 예. 그걸 모아놓는 데다가 모아놓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풀 버전을 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3시간은 도둑질해 드립니다. 풀 버전을 다 보시고 일상을 망쳐보세요.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봉우리 다음 코너는 뭐죠? 미디어 정거장입니다. 미디어 정거장. 네. 오늘 몇 번째 정거장입니까? 우리가 오늘이 56회거든요. 해시 TV로는 미디어 정거장은 몇 회일까요? 안 한 적이 있을까요? 뭐 50 몇 회 정도 되거든. 네. 이상한 돌파 방법을 찾았네, 저 친구가. 아마 한 번인가 안 한 거를 네. 저기 OCTV인가 돌렸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회차로 본다면 50 55회가 맞겠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땡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